어느 화려한 세미나장 한 남자가 강단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신 경제 트렌드에 대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아, 제 말이 정답입니다. 라며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단 한 줄의 슬로건으로 요약해버립니다. 청중석에서 한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다른 변수를 제시하며 질문을 던지자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살피기보다 상대방의 질문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정보는 지식을 넓히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협하는 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탓을 잘합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들의 무능을 탓하고 자신의 커리어가 꼬이면 사회 시스템과 운을 탓합니다. 나는 완벽한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고 높은 학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를 똑똑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대화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꽉 막힌 사고방식과 오만함에 피로를 느끼며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 그 속을 채우는 생각의 그릇은 너무나 작고 얕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어리석음 스투피디티은 교육 수준이나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패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 더닝 마이너스 크루거 효과, 새로운 증거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못하는 인지적 경직성 카그니티브 리지더티,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흑백 논리로 단순화하려는 태도는 지능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질문하기보다 단정짓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확신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그 속에서 자신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조선의 위대한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러한 마음의 교만을 가장 경계하셨던 분입니다. 선생은 당시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 칭하며 제자들에게조차 배우려 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이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입니다. 선생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는 신독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심리학이 분석한 당신을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5가지 징후를 거울 삼아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하신 참된 지성인의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다 안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남을 탓하며 정작 내 안의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양을 넘어 인격의 깊이를 더하고 닫힌 마음을 열어 진정한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확신 엑스트림, 서트 AINTY과 경직된 사고 리저드 싱킹입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 현상이나 고도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마치 모든 진리를 터득한 양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반면 높은 지성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의견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의견을 바꾸는 것은 곧 패배이자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명백한 오답 앞에서도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결과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경직성이라 부르며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턴에만 고착된 상태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오만한 확신을 경계하기 위해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경의 철학을 실천하셨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흐트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고 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선생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으나 30살이나 어린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가 자신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편지를 보냈을 때 결코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설을 수정하고 다듬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악이 상달 즉 낮은 곳에서부터 배워서 높은 곳의 진리에 도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선생은 자신이 다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학문은 썩기 시작하며 남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선생은 또한 함양 즉 마음을 맑게 기르고 지식을 적시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학문하는 자는 마땅히 젖어들어야 하며 억지로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내가 소유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내 인격을 적셔 변화시키는 비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자신의 의견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어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지적 용기였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갇히는 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 결코 드넓은 바다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와 논쟁할 때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거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내 말이 맞아라며 귀를 닫고 있다면 퇴계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군자는 의심이 생기면 묻기를 즐겨하고 소인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 든다. 존경받는 지성은 화려한 정답을 내놓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낮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확신이라는 이름의 독선을 버리고 퇴계 선생이 보여주신 그 서늘한 성찰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사고는 유연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은 겸손과 지혜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지나친 단순화 오버심플리피케이션과 끊임없는 남탁한 스턴트 블레임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이면에는 수만 가지의 맥락과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의 성장을 멈춘 이들은 모든 문제를 이건 원래 이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냐? 라며 단 몇 줄의 슬로건으로 요약해버립니다. 흑백 논리에 갇힌 뇌는 입체적인 사고를 거부하며 세상의 깊이를 보지 못한 채 점점 작고 편협한 상자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외부로 돌립니다. 상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회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며 타인을 비난하는 피해자 서사에 안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 METACOGNITION의 결례로 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없기에 성찰을 통한 개선보다는 비난을 통한 감정 해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함의 유혹과 책임 회피를 경계하기 위해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정밀한 사유와 자아 성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학문을 함에 있어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리의 어긋남을 만든다고 하시며 아주 작은 개념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국리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그 깊은 근원에 도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기에 선생은 단정 짓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갈라치는 천박한 사고를 선생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선생은 어떤 시련이나 갈등 앞에서도 결코 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조정의 정쟁에 휘말려 물러나야 했을 때나 자신의 학설이 공격받을 때조차 이것은 나의 덕이 부족하고 학문이 미숙한 탓이다라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방구적이 즉 잘못된 결과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성현의 도리입니다. 선생은 남을 원망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을 닦는 데 쓰셨습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내면의 성장은 멈추지만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을 바꿀 주체적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선생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복잡한 세상사를 다 그런 거지 뭐라며 쉽게 단정짓고 있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명단을 떠올리며 원망하고 있다면 퇴계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큰 산은 작은 흙 한 줌도 마다하지 않아 그 높음을 이루고 깊은 물은 자기를 낮추어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인다. 지혜는 세상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칼날이 아니라 복잡한 이치를 품어 안는 넓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이제 남을 향하던 비난의 손가락을 접고 선생이 그러하셨듯 성찰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사고는 깊어질 것이며 당신의 인격은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마지막 결정적인 특징은 호기심에 결려놓은 크유리아서티입니다. 지능의 성장을 멈춘 이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모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호기심은 지능을 가동하는 엔진이자 뇌를 젊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마음은 고인 물처럼 썩기 시작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틈이 없는 뇌는 과거의 낡은 지식만을 되풀이하며 박제화됩니다. 심리학은 이를 지적 정체 스태그네이션라 부르며 아무리 높은 학벌을 가졌더라도 호기심이 없다면 그 사고방식은 결국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나태를 경계하기 위해 퇴계 이황 선생은 이른이 넘은 고령에도 구도의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상덕거사, 즉 덕을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부르며 죽는 순간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여역 수행주, 즉 학문이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뒤로 밀려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선생은 어제 알았던 진리가 오늘의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여셨습니다.
선생은 특히 절차 탁마 옥을 갈고 닦듯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나 시골에 응거하면서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흐르는 물줄기 하나에서도 우주의 이치를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선생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사소한 것들의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일 뿐이며 호기심이 없는 삶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와 같다는 선생의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않는 나태함을 부끄러워하라. 당신이 만약 세상을 다 아는 듯한 권태에 빠져 있거나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며 냉소하고 있다면 퇴계 선생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샘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무지의 늪은 고여 있을수록 깊어진다. 호기심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당신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왜? 라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회복하십시오. 선생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매화 나무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관찰하셨듯 당신도 이제 닫힌 마음의 창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에 다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것이며 당신의 삶은 어리석음의 그늘을 벗어나 찬란한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자신의 확신에 갇혀 목소리를 높이던 그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의 선을 하면서도 인자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확신이 사실은 무지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남을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던 비겁함과 복잡한 세상을 단 몇 줄로 요약하려던 오만함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좁고 답답한 감옥에 가두고 있었는지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혜는 머리로 외운 지식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을 얼마나 맑게 닦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느냐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한 어리석어 보이는 5가지 징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병증입니다. 극단적 확신, 인지적 경직성, 단순화의 오류, 책임 회피, 그리고 호기심의 실종.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내면의 불안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틀릴까봐,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더 강하게 우기고 더 굳게 닫아거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러한 불안을 이기는 힘은 오직 거경, 즉, 나 자신을 지극히 공경하고 삼가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이기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자다. 퇴계 이황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평소 잘못된 학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는지 두렵다며 자신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던 분이 보여주신 이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자기 객관화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성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생은 지능을 남을 압도하는 무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등불로 쓰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어야지 남의 눈을 멀게 하는 횃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징후를 경계하는 것은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고 당신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퇴계 선생은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나무는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단단해지고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해야 지혜로워진다고 다독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정작 소중한 질문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요? 이제 그 무거운 확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무한히 넓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는 얼마나 똑똑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고 깊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는 경지이며 그 시작은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허한 고백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아는 척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의 마음에 맑은 죽비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어리석음의 낡은 옷을 벗고 퇴계 선생이 그러하셨듯 평생을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